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갑자기 허전하고,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오히려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벌었는데 공허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계발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중 95%는 어제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의식하고 나머지는 무의식에 넣어버려요. 하루에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무의식 영역이 발달한 거죠. 의식과 무의식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 청년은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린 것은 의식이고, 제 옷, 색깔, 제스처, 유튜브를 클릭한 이유 등등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무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그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한 건 무의식 영역에 저장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혹시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생존에 도움이 안 되므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죠.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생각들은 대부분 우리 생존에 중요한 일들이죠. 자동차 사고 나서 놀랐던 기억, 회사에 늦게 출근해서 잘릴 뻔했던 것, 엄마에게 칭찬받았던 기억, 사랑하는 연인과 첫 키스했던 기억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던 싫던 여러분들 기억 속에 떠올랐다면 의미가 있었던 일임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부정적인 기억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는데요. 부정적인 기억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데 그 감정은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독버섯을 먹는 것보다 불안해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그렇게 발달되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그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이 중요할까요? 편의점에서 사 먹은 빵을 먹고 죽을 확률은 거의 없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우사인 볼트랑 부딪혀서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현대사회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치안과 보안이 철저한 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도망가서 숨는다던가 열받아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더 잘 해결되었나요?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들이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져요. 허전하고 우울하고 슬프죠. 그 감정을 피하든지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비하, 강박, 피해의식 등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 그저 달려갈 뿐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왜 사는지, 왜 힘든지 잘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 공부하니까, 남들 취업하니까, 남들 외모 관리하니까, 남들 결혼하고 아이 낳으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게 행복한 길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연애는 존나 궁금하죠.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이유는 주변의 간섭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흔들어댑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흔들지 않아요. 자신이 제자리에 있으니 남을 간섭할 이유가 없죠. 자신이 편안하니 남을 못 살게 굴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자신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불안해하며 초조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난하며 흔들어댑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늘 이렇게 살고 있으니 주체적인 삶은 언감생심이죠. 자기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알면 됩니다. 알아차림이죠. 철학자들은 무의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번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같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각성 의식은 늘 남들에게 휘둘려 이 답을 알지 못하는 데 반해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바다의 비유에 설명해 볼게요. 바다를 보면 그 표면에는 파도가 있어 항상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파도가 아니라 경랑이라면 일면 속은 아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표면이 바로 우리의 의식 세계를 나타내죠. 우리의 의식, 생각은 언제나 남에게 휘둘리고 있고 잡념이 많아 출렁거리고 있죠. 보통 때에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 그 속이 잘 보이진 않지만 흥분이라도 하면 경랑에 휩싸여 우리의 깊은 마음속은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면 의식이 평온해져야 합니다. 의식이 평온해져야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이죠.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알려면 단연간의 수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 명상을 하는 일은 대단히 비경제적인 일일 수 있어요. 들인 시간에 비해 나오는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무의식을 알기 위해 꿈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꿈을 정확히 의식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석하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무의식을 만나는 일은 당최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30년간 자신의 무의식을 관찰하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이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빈노트와 연필 한 자루와 매일 10분의 시간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 온종일 시간 투자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에게 10분 정도는 투자해줄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초보자 입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겠습니다. AZ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